연휴 셋째 날인 오늘 지리산에 6.4cm의 눈이 쌓이는 등 서부 경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남도가 비상대응을 실시했는데요.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마을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굵은 눈발이 계속해서 휘날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산은 물론이고 나무와 도로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던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을 비롯해 함안과 창녕에도 눈이 내려 최대 6.4cm가 쌓였습니다.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한 경남도는 창녕 버들제 등 도로 8곳의 차량을 통제하고 전체 125개 구간 632.5km에서 순찰과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녹히는 거죠, 바닥을.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또 눈이 오니까 바닥을 뿌리놔야지. 미리 또 사진살포를 해놔야 바닥이 안 늘어요. 블랙아이스가 안 생긴다고. 블랙아이스 방지하는 차원에서. 함양에 걸친 덕유산과 지리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경남에서 눈 보기가 힘든 만큼 일부러 눈 구경에 나선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애들이랑 눈싸움하고 눈썰매 타고 눈사람도 만들려고 내려왔는데 애들이 눈을 너무 좋아해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냉장고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119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아침에 베란다 쪽에 재활용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엄청 나가지고 119 전화하고. 소방당국은 부품과 설비 등이 타 1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부산 감천항 육부두 앞바다에 가로 10m, 세로 50m 크기의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을 내리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노레일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모노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던 거제 관광 모노레일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모노레일 차량에는 6명씩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운행을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운행 재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 법상 실거주가 불가하지만 편법으로 주거지처럼 이용돼 왔죠. 그런데 최근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생숙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실거주가 불가한데 최근 이곳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계약을 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착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행사들이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계약서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합법적인 거주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때의 생숙들에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시행사는 곧장 항소했지만 다른 입주민들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팩트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공을 앞둔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면 된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정확하게. 최소한의 보험이라 생각했죠. 저희는. 많이 뭉치고 있어요. 소송적으로 방향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 홍보 대행사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개념 주거시설이라며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대체 주거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었기 때문에 명확한 주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이번과 같은 이제 사태를 좀 키웠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올해까지 부산에만 12,000호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만약 이들이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면 부동산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야 준비 상황의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남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경남은 모두 4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의 시교육감 선거와 경남의 거제시장 선거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전은 이미 막을 올렸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차정인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과 함께 공약 발표 등에 나섰고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박종필, 전영근 예비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최윤홍 부교육감의 출마 여부는 변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경남 거제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지 여부도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못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 선출 여부 등 모든 결정권을 경남도당에 넘겼습니다. 서일중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명절 직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월 12일 이전에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은 전국과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일단 명절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부산의 전통시장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속속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은 온리샵이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전통시장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신선 제품 당일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망미중앙시장과 민락골목시장도 최근 망미장터와 민락장터를 개설해 각종 상품의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세대의 유입을 위해 올해부터 결혼 장려금과 전입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밀양시는 밀양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최대 4년 동안 학년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혼 장려금과 전입 지원금 모두 지역 화폐 밀양 사랑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이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 개발에 나섭니다. 천리안 위성 5호는 국내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 최초로 민간 기업이 위성 체계 종합을 담당하는 것으로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다음 달 사업 안내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